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서 심리를 했었죠. 그런데 내일 또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틀 만에 지금 두 번째 심리를 한다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 하고 또 이틀 만에 심리를 한다. 참 이례적입니다. 원래 대법원은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원래 한 소부에 대법관 4명이잖아요. 근데 2부에 배당이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이 사건을 소부 2부에서요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습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대법원이 이틀 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 전원합의체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원합의체를 이렇게 신속하게 한다는 것은 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법관들의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도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 아니냐. 여러분, 원래 1심과 2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고심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을 판단하는 겁니다.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건데요. 지금 대법원 입장에서는요, 이런 쟁점 돌출이나 대법관 간의 그런 합의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최대한 신속히 기일을 잡아서 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요, 소부 2부의 주심이 박영재 대법관이거든요. 이 박영재 대법관이 이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보고 심리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2021년 대선 후보였을 때 그 당시 얼마 전에 그 자살을 했잖아요. 고 김문기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1차장이었거든요. 이 친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호중가에서 아마 골프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뭐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리고 이제 백현동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용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에 압박이 있었다, 뭐 이렇게 허위사실을 공포해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심에서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이죠. 이재명 대표에게 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요,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포죄로 처벌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내렸거든요. 예. 자, 이런 상태 무죄를 판결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대법원에 상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그냥 그 다음날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고 이유서를 검찰에서 대법원에 고등법원에 제출해서 이제 대법원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상고되었다는 그런 서류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서류를 받고 10일 이내에
그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지난 21일 날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답변서 제출했는데요. 이재명이는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뭐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마지막 3심에서는 그 뭐 증인이라든가 증거자료 필요 없어요. 법률심만 판단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릴 거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상고를 기각한다. 전원합의체에서 상고를 기각한다. 라면 무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5월 12일 날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했다는 것은 유죄로 인정하되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 판결을 받아라. 이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6개월이 걸릴지 뭐 1년이 걸릴지는 그건 뭐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파기자판을 한다는 겁니다. 파기자판. 대법원 자체 전원합의체에서 형량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인데 유죄를 때리게 되면은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되게 되면 이재명 전 후보는 대표는 국회의원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만약에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나온다면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이렇게 전원합의체 심리를 벌써 내일 두 번째 한다는 것은 5월 12일 날 후보 등록이 있기 때문에 5월 11일 이전에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또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5월 11일 유죄 판결이 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없고 대통령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 빨리 판단해야 또 다른 후보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번 상고심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상고를 기각하느냐 무죄냐 아니면 파기 환송이냐 다시 유죄로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내려라. 아니면 파기 자판이냐. 원래 파기 자판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번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서 파기 자판으로 유죄가 판결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에 크나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